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오후 5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오늘 도쿄에서 한국, 미국, 일본 외무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떠나자마자 북한 외무성에서 갱스터 라이크 마인셋, 깡패 같은 심보를 버려라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폼페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비핵화를 하라는 요구를 깡패 같다고 하면 세계가 다 깡패 같다는 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잘 받았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해제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국제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체하라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요구가 깡패 같다고 하면은 세계가 깡패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사실은 폼페오가 이 말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은 폼페오는 사석에서 친지들에게 김정은이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폼페오하고 지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뉴욕타임스에 전해준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정적으로. 뭐 인용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단정적으로 한 거 보니까 그 말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폼페오도 트럼프와는 전혀 달리 비핵화는 불가능한데 그냥 회담하는 척한다. 일종의 회담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위장평화 쇼죠, 이게. 그렇다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위장평화 쇼다라고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이 꼭 입을 열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해서 깡패 같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가만히 있어요. 아직 가만히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트윗을 빨리 날려야 될 텐데 그거 참 희한합니다. 한번 두고 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번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몇 개 사실이 확실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됐던 것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즉 싱가포르 회담에서 말하는 그 비핵화가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폼페이오 트럼프는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계속 우겼는데 북한에 의해서 그거 아니다. 거기서 우리가 합의해 준 한반도의 비핵화는 그게 한미동맹 해체의 방점이 찍힌 것이지 우리가 핵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정은의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면 이 회담은 더 이상 진행되어도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공산당이 항상 하는 수법입니다. 용어 해석을 서로 달리하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려고 그동안에 북한과 협상했던 사람들이 책도 쓰고 주장도 했는데 트럼프가 허영심에 빠지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뻔한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빠진 게 머리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나빠서 빠진 거죠. 욕심이 생기니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너무
트럼프가 멀리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트럼프는 연설을 하면서, 선거 유세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위해서 훌륭한 문서에 사인을 했다. 훌륭한 문서에 사인했다. 곧 비핵화가 될 것이다. 오바마는 전쟁 일보 직전에 갔다. 하마터면은 3천만, 5천만 명이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그런 전쟁 위험은 없지 않느냐. 내가 전쟁을 막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전 정권은 18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었지만은 아무 얻은 게 하나도 없었다. 내가 뭐 돈 준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8억 달러 준 건 없습니다. 터무니없이 과장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야비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김정은을 만난 것은 대단한 성과다. 오바마는 김정은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싱가포르에 가서 김정은한테 물어봤다. 오바마를 만나고 싶어 했느냐? 하니까 아니, 오바마가 만나고 싶다고 해도 난 안 만났을 것이다. 그거 보라. 김정은은 나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이걸 자랑을 했습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3대 세습 독재자를 만난 것을 이렇게 영광으로 생각하는 데다가 그 김정은으로부터 깡패 같은 사람이라고, 깡패 같은 신보 버려라고 하는 충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다는 게 참 희한합니다. 이번 평양회담에서 입장이 분명해진 것은 북한의 전략이 이제 나왔습니다. 뭐냐? ICBM 생산을 중단한다. 그 정표로서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겠다. 그렇게 하면 뭘 해줘야 되느냐? 제재를 해제해라. 그리고 종전선언하자. 요걸 두 개를 맞바꾸자고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아닌 겁니다. 이거는 썩어서 저 쓰레기통에 버릴 고개하고 아파트하고 맞바꾸자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ICBM 중단하는지 안 하는지는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까? 만들어 놓은 ICBM을 다 없애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다음에 ICBM 부품 만드는 공장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ICBM 연구소도 없애야 돼요. ICBM 만드는 데 관여하는 기술자 아마 수천 명 되겠죠. 북한에서 떼내가지고 다른 데 이주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ICBM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무슨 시험장 폐쇄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시험장 폐쇄했다가 가지고 그 수많은 지하시설에서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재 해제를 해제해달라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해달라.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와서 종전선언하자.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제재해주면은 핵을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대가로 핵을 폐기하겠다는 거 아니고 ICBM 생산 중단하겠다. 요를 조금만 한 100분의 1 정도 양보해놓고 미국으로부터는 한 100의 보상을 받겠다는 이거야말로 도둑 심보죠. 강도적 심보죠.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도저히 막 바꿀 수 없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발칵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입 닫고 가만히 있을 건지 아니면은 그 김정은의 이야기에 일리가 있다. 김정은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나올 것인지 이 하루 이틀 지켜보면은 이 사태의 전망을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게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와 만남으로써 핵 보유국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하는 점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더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이 더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실상 김정은 편이죠. 오히려 고립되는 것은 미국입니다. 트럼프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고립되고 김정은이가 자기 편이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참극입니까? 20세기 미국 외교사에서 최대의 재앙적 실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조슈아 스탠턴이라는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는 이 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종말, 그리고 더 나가면 전쟁으로 간다. 라는 끔찍한 불길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